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부터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센시오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아센시오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니까 아마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뛰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프리시즌과 리그왕 1라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를 차지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적 시장에 영입되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이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르 파르지앵에서 어떤 이야기가 올라왔냐면 이강인은 이제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우가르테, 에메리, 다닐루,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와 함께 미드필더 포지션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미드필더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측면 공격수 자리에 영입이 이루어졌죠. 덴벨레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음바페는 영입이 아니지만 사실상 잔류를 하면서 음바페와 덴벨레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에 주전급 선수 2명이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곤살로 아무스가 영입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 곤살로 아무스, 덴벨레 이 세 선수가 최전방 3톱에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최전방 3톱이 아니라 특히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3톱 중에서 음바페를 제외하면 덴벨레와 곤살로 아무스에 비해서 이강인 선수의 지난 시즌 활약이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범용성이 뛰어난 선수죠. 좌우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덴벨레가 있고요. 그리고 아센시오도 백업으로 있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굳이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부터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몇 명의 선수를 더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노리고 있는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의 무한이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르콜라라는 측면 공격수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3톱에 일단 주전급 자원으로 음바페, 덴벨레, 곤살로 아무스 3명의 선수가 있고 약간 백업 자원으로 아센시오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아니와 바르콜라라는 선수까지 영입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6명의 공격 자원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떠한 형태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3톱이 있지만 오른쪽에는 덴벨레가 주전이고 백업 자원으로 아센시오가 뛸 수 있고 최전방에는 곤살로 아무스와 무아니가 영입된다면 2명의 선수가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에는 음바페가 뛸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르콜라라는 선수가 오른쪽 왼쪽이 다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음바페가 나오지 않을 때는 바르콜라가 왼쪽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덴벨레도 왼쪽에서 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시장 흐름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 3자리에 6명의 선수를 확보하겠다 라는 지금 플랜이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물론 이강인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공격 라인에 선수 숫자가 많다면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도 파리 생제르맹이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더해서 베라티 또한 네이마르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베라티가 네이마르와는 다르게 유럽 잔류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기조를 봤을 때 베라티를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는 스쿼드에 조금 더 젊고 많이 뛰는 선수를 원한다 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베라티까지 나가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소유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매우 부족해져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어제 파레데스와 헤나토 산체스가 이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숫자적으로는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르 파르지앵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강인, 우가르테, 에메리, 다닐루,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까지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자원이 7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새로운 미드필더 영입도 고려 중이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파브리스 호킨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아니 영입과 바르콜로의 영입에 이어서 미드필더 1명까지 더 영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시즌에 4-3-3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7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 세 자리에 7명의 선수가 있으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더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소유해주고 탈압박을 해주고 패스를 전개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강인 한 선수밖에 그러한 유형이 없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을 살펴보면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영입됐지만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애초에 볼을 소유하는 것을 파리 생제르맹이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다닐로 페레이라 또한 이 선수가 아예 볼을 못 다루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번갈아 가면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소유에 그렇게까지 큰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멜이나 은드로 같은 선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고요. 솔레르 같은 경우도 이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는 활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지 이 선수 또한 볼을 소유하는 데 장점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에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를 영입한 게 볼 소유 능력과 탈압박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영입을 했는데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원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관리해줄 수 있고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단 한 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베라티가 떠나면 중원 라인에서 볼을 조금 더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하고 싶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노리는 미드필더로 거론되는 선수들 중에 리옹의 체르키를 노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체르키는 어떤 선수냐면 이강인 선수랑 정확하게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양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처럼 왼쪽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및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뛸 수가 있는 선수예요. 이강인 선수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뛸 수가 있으면서 이 선수 또한 이강인 선수처럼 볼 소유 능력과 드리블 능력 그리고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는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밟고 올라오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국가대표팀 자원들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이적 시장의 흐름에서 적합한 프로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체르키가 오면 이강인 선수랑 공존도 할 수 있지만 경쟁도 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이번 시즌에 네이마르, 메시 그리고 만약에 베라티까지 나가면 중원 라인에서 볼을 정말 잘 소유해주고 그리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리고 찬스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한 명만으로 이번 시즌을 믿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 두 개의 대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시안게임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뛰지 못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라인의 체르키도 지금 노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이적 시장이 남아있는데 지금 2주 동안 무한히 영입도 성공시켜야 되고 바르콜레 영입도 성공시켜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체르키라던가 아니면 뭐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한 명 더 성공시킨다 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 끝날 때쯤에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와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를 생각해보면 일단 공격 라인 세 자리에는 약간 과도할 정도로 공격수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고, 그리고 중원 라인에서는 오히려 베라티까지 나가게 되면 숫자는 많은데 볼을 관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강인을 처음에는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영입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프리시즌과 리그왕 1라운드까지는 이강인을 분명히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썼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스쿼드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이강인이 어차피 좌우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퀄리티가 부족한 중앙 미드필더 라인으로 이강인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장 3일 뒤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2라운드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음바페, 덴벨레, 곤살로 아무스
이 3명의 선수가 경기에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음바페와 덴벨레는 리그 1라운드까지는 못 나왔지만 덴벨레는 이미 바르셀로나에서 프리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룬 다음에 영입이 됐고요. 음바페 또한 프리시즌 투어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음바페는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매우 필요한 선수고 음바페가 프리시즌 동안 논 게 아니거든요. 개인 훈련을 계속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 곤살로 라모스, 덴벨레가 최전방 3톱에 나오면 당연히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난 경기만 봐도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을 이어줄 수 있는 볼 소유와 탈압박 그리고 패스가 되는 미드필더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강인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해서 이강인 선수가 중원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역할로 이강인 선수를 다음 경기에 기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